강북 삼성병원에 숨겨진 보석 같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당신 곁의 명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용경빈이고요. 중환자실 강윤구 간호사입니다. 자, 오늘 당신 곁의 명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강북 삼성병원에는 온정과 열정으로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순환기내과의 최효인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순환기내과의 최효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심장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하죠. 신부전 환자를 주로 보고 있고, 우리 신부전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대해서부터 좀 하나하나 가볍게 좀 얘기를 꺼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단어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교수님께는 어떤 표현이 좀 떠오르실까요? 제가 심장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네. 생명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뱃속에서 수정체가 만들어지고 금방 심장이 만들어지고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심박동이, 아기의 심박동이 자궁 안에서 잡힐 때부터 우리가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심장이 멎을 때까지 쉼없이 뛰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심장이 바로 생명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보통 하루에 박동으로 따지면 10만 번을 뛰게 되고요. 하루에 10만 번이요? 네, 분당 5리터,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을 할 때는 분당 20리터 정도 박출량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하루로 따지면 총 7,200에서 7,500리터를 펌프질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뭔가에 이렇게 마법의 손을 대면 이렇게 사람이 홀리게 되는 게 있잖아요. 심장이 그랬습니다. 심장은 기특하게도 치료를 하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매료가 됐고, 이 조그만 주먹만한 심장이 저렇게 열심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뛰고 있는 것이 너무 기특하고 귀여웠습니다. 심장이 잘 뛰는지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말로만 들으면 이게 또 심장이 잘 뛰는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지. 심장은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요.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능이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한지를 확인을 하려면 심장 초음파나 심폐운동 부하 검사, 그 다음에 심전도 모니터링 검사 등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팁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7kg, 8kg 운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만큼의 운동 능력이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건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2, 3개월 전부터 갑자기 예전에는 뛸 수 있었던 거리를 뛸 수가 없고,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고 하면 그때는 심장 건강에 이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튼튼해집니다. 우리 근육이라든지 이런 신경이나 혈관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몸에 좋은 물질들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게 되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심장은 운동을 하면은 더 건강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픈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재활 운동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네. 저희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의사 사이에서는 재활 운동이 또 하나의 처방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약을 하나 쓰는 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우리가 보통 약을 썼을 때 한 20%, 30% 정도 사망을 줄일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재활운동이라는 게 그럼 굉장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봐야겠네요. 모든 전 세계의 의사들이 따르는 진료 권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수만 건의 데이터, 임상 실험 등을 종합해서 진료 권고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을 제1 권고안이라고 하는데, 심장병 환자에서 운동은 특히나 재활 운동은 제1 권고안으로 반드시 시행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팔꿈치라든가 무릎, 다리 이런 거를 재활할 때는 뭔가 뭐 이렇게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뭘 하잖아요. 근데 네. 웨이트라든가. 근데 이런 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심장은? 네. 심장 재활은 환자의 심장병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시기에 대한 관리, 약을 복용하는 법, 이 모든 것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운동 재활은 또 3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심장도 운동을 시키는 거군요. 네. 네. 그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 3가지로 또 구분이 됩니다. 네. 유산소 운동이야 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근력이라든가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네, 스트레칭 같은 네. 경우는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고요. 예. 근력 운동이나 밸런스 운동은 일주일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네. 근력 밸런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신체적인 밸런스나 근육이 좋아지고 유산소 운동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 재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중 감량이라든지 근육 증강이라든지 내지는 취미를 위해서 하는 운동과 다른 가장 큰 것은 개별화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약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잘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생존 곡선, 우리 이제 생존 곡선이라고 하는데 생존 곡선을 보면 운동을 한 분과 하지 않은 분이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그래서 처음엔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5년, 10년, 15년이 지나게 되면 운동을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운동과 약은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함께 가야 되는 거군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진지한 얘기. 신부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도 막 그 정도 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좀 신부전까지 가기 전까지 많은 관심과 검사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도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은 입원을 하게 되는 병이 바로 신부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심장 관련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수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심장병으로 예전에는 돌아가셨을 분들이 생존은 하지만 나쁜 심장을 가진 채로 생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부전은 고령화와 연관이 된 질환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부전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부전이 어떤 질환인지 조금 정의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지. 심장이 결국에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형차 내지는 대형차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엔진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중형차에 원동기 모터를 달아놓으면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는 거죠. 막 히터도 안 나오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금방 꺼질 것 같아요. 금방 시동이. 꺼지고. 예. 그래서 신부전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박출량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 신부전이고, 신부전을 겪게 되는 환자는 질병 치료의 어느 과정에서건 급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부전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서구화된 사회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혈관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당뇨나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고장났다라는 심장이 됐을 때 우리는 이식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신부전의 치료는 제일 근본적인 치료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나빠졌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부정맥 때문에 나빠졌으면 부정맥 치료를 하고, 혈관이 막혀서 나빠졌으면 혈관 치료를 하고, 혈압을 방치해서 나빠졌으면 혈압 치료를 하고, 이런 근본 원인을 일단 먼저 치료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나쁜 심장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심장 기능을 개선하는 심장 기능 개선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4가지, 5가지의 약물로 복합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 잘 쓰게 되는 경우에는 한 70%에서 80%의 환자는 어느 정도 심장 기능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거의 정상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애시당초 심한 병을 앓고 있었거나 아니면 심장의 회복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한 20-30%의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이런 분들은 생명이 위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추천되는 제1 치료는 심장 이식이 되겠습니다. 심장 이식을 이제 저희 병원도 하고 있지만, 네. 심장 이식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외과에서 이제 수술을 심장을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순환기내과에서의 역할이 또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데, 우선은 이식이 필요한 심장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남의 장기를 내 몸에 받아들여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맞을 수 있는, 이 환자가 영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증자의 심장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환자가 거부 반응이 오지 않도록 면역 억제제를 잘 쓰고, 그 다음에 환자가 꾸준히 복약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심장 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심장 이식하는 수술 과정 빼고 시작 처음에 평가부터 하고 난 뒤에 관리까지 순환기내과에서 다 맡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팀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저희 중환자실 간호사 선생님, 외래 선생님, 재활치료실 선생님, 영양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우리 수술을 해주시는 흉부외과 선생님, 모든 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50, 60명의 의료진이 한 마음을 모아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집중력과 팀워크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 이제 아까 뭐 사후 관리까지 이제 다 신경을 써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고요. 남의 장기를 내 몸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 장기가 거부되지 않도록 면역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이라는 것이 이 양날의 검이어서 너무 억제를 하면 감염증, 사소한 감염에 위중해진다든지, 그리고 너무 억제를 하지 않으면 이 심장이 공격받아서 다시 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좁은 치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타기를 하면서 면역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너무 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딱 그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와. 네. 강북 삼성병원에 와서 첫 이식을 했던 환자분이신데요. 비교적 젊은 여자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따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패밀리 서포트라고 하죠. 가족의 지원도 굉장히 좋았던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항체도 많아서 기증자와 매치가 되기도 쉽지가 않았고, 에크모를 워낙 오래 한 상태여서 온몸에 합병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가 됐었고, 우여곡절 끝에 다행스럽게 이제 심장 이식을 했었는데, 심장 이식을 해도 이 에크모 중에 상한 다리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환자는 계속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결국에는 절단을 해야 될 수 있다. 이제 후천적 장애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여자분이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이식한 지 1년이 막 지났는데 환자가 얼마 전에 외래를 오시는데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다리를 내가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그 다리인데 버티고 조금 더 치료해보길 정말 잘했다. 그러면 저분은 이제 2다리를 가지고 자기가 자립적으로
보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때 너무 감격하고 또 반대로 환자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좀 심장에 대한 연구를 더 좀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더 정말 더 이런 사람들 많이 고칠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과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순환기 내과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누구도 강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들 말려먹고 왜 순환기 내과를 굳이 하느냐,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심장이라는 것이 정말 멈추면 바로 사망하고 마지막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붙잡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저를 매료를 시켰고,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정말 데이터 그리고 결과, 심장 이런 기능만 봤다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 환자분들을 겪으면서 아, 인간이라는 개체구나. 나는 심장이라는 장기 하나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족을 가지고 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결국엔 내가 보게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이제 자꾸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과 대학생일 때죠. 20대 초반 의과 대학생일 때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파견을 갔었습니다.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갔었는데 그 당시에 18살, 17살 정도 되는 남자 고등학생이 에크모를 단 상태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성 심근증 환자여서 어머니도 심장 이식을 받았고 이제 가족분들이 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 고등학생은 저랑 나이 차이도 그 당시엔 별로 나지 않았거든요. 매일 그 환자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기적적으로 내지는 정말 감사하게도 기증자가 생겼고, 기증자가 생겨서 이식을 하고 환자는 다음날 바로 깨어서 밝게 웃으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쇼크를 받았습니다. 아, 심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사람이 안 좋고 심장이 좋아지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심장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멋져 보였고 저도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 시점이 제가 심장내과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을 항상 옆에서 보면은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의 심초음파의 검사를 항상 다 모든 검사 결과를 책임을 지시고 그리고 요즘 같은 데는 당직도 서시고 자기 환자 보시고 이렇게 심장이식 다른 환자들 같이 봐주시고 하시는데 항상 심정지 방송이 있으면은 교수님이 항상 저보다 더 먼저 와 계세요. 거기서 항상 이미 환자 매니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연구도 계속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저도 내심 힘듭니다.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환자를 보내야 되는 것이 힘들지만 간혹 하나 환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돌아가실 거라 마음의 준비를 했던 환자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하나로 또 충전이 돼서 몇 개월을 하고 가슴이 순환기내과 교수님이라서 저희 가슴까지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덜컥하고요. 레지던트 때 이제 제가 수련받았던 병원에서 심정지 방송이 나올 때 항상 음악으로 단음의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띵띵띵띵 그런 소리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그 환자랑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귀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띵띵띵띵. 그래서 내가 이제는 환청을 듣는 지경이 됐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보호자분의 핸드폰 벨 소리가 그 소리여서 온 몸의 신경이 그 소리에 다 집중이 돼 있고 뛰어가면서 하는 생각은 왜입니다. why. 도대체 왜? 왜냐하면 이유를 찾아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발은 달리기 시작하고 머릿속으로는 왜 도대체 왜 넘어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아직도 너무나 무서운 방송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여러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아 오시면서 아마 좀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볼 때 내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그런 기준이랄까요? 그런 관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면서 정말 많은 검사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객관화하고 누가 봐도 이 정도 단계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MRI, 핵이학 검사, 정말 페트 검사,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들도 많이 생겼고 고가의 검사들도 유전자 검사도 그렇고 근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유전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 환자의 질병 상태,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합해서 나오는 것이 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 잘 지내요. 좋아요. 분명히 검사는 좋은데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때는 뭔가 이상하다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어요. 정말 그게 마음에서나 어떤 그런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쭉 좀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시는 많은 또 관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부모님이랄까 주변 분들이 이런 심장과 관련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것만은 좀 기억하셔도 좋겠다. 좀 그런 응원이 될 만한 말씀 한마디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심부전을 진단받으신 분들, 특히 심장 이식이 필요하다, 인공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두려우실 겁니다. 무섭고 특히나 심장이 나쁘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근원적인 공포를 주거든요. 실제로 숨이 차거나 심장마비가 왔던 분 중에 PTSD라고 해가지고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부전은 뿌리를 뽑지는 못하더라도 최근에 많은 기술의 발전과 약물의 발전으로 잘 다스려서 내가 이 친구와 함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란 걸 잊지 마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효인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심장은 곧 생명이다. 처음에 해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